안녕하십니까. 김경재의 세상 읽기. 오늘은 핵무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토론해 보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제 대학과 대학원 시절의 제 전공입니다. 국제정치학의 소위 NPT라고 해서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우리나라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가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여러 나라의 강대국, 특히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무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조만간에 제7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뻔합니다. 경제적인 제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장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요구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금 제가 받은 이영일 전 의원이 또 그 비슷한 내용의 원고를 써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에서 픽업을 했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모레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현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복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지소미아 아시죠?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GSOMIA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정세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협정인데, 그게 지금 요새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유용할 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복원시키겠다 하니까 일본도 대환영하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이 핵 대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유행하는 말로 시중에 농담을 좀 하자면, 요새 유행하는 막걸리 중에 지평이라는 막걸리가 있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 이름을 땄다고 해서 지평 막걸리라고 요새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저도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지상의 평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 PR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북의 핵 위협에 대해서 움찔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눈치 보고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세기 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당사자들하고 회담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투가 말이죠, 참 어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약품도 제 개인의 보통 사람들의 통일운동 시대라는 사단법인에서
약 100만 불어치의 의약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3차례 거쳐서 보냈고, 그리고 무슨 평화 자전거도 5,000대를 보내고 쌀도 몇천 톤 보내고 그랬는데, 이것을 말이죠. 딱 뭐라고 하냐면 요새 남반부 그 민중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그냥 참 보내주어서 대단히 기특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투가 말이죠. 꼭 우리가 조공을 바치니까 아주 감사히 받겠다는 투예요. 아주 비위가 상했습니다만은 제가 참았죠. 그거 가지고 싸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놀랄만한 발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남조선의 인민들이 자기들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쩔쩔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착각, 이런 것을 우리가 깨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20년 전입니다만 그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난 1년만 하더라도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8천억 원을 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천억이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지금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코레라 때문에 그냥 생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도움이 되는 돈입니까? 이것을 핵무기 개발에다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핵무기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수없이 종합해서 듣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 경제 제재한다고 뭐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뭐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유야무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유엔이라는 것이요. 유엔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엔이 있기 전에 1939년 이때부터도 새로운 그 월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카 셰크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그것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전승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렇게 가다면서 당시에는 소련이 히틀러의 독일을 쳤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군인들이 뭐 많게는 2,400만이 죽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생을 많이 담당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미안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항공 문제 처리하고 하는데 러시아의 발언권을, 영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외교 비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194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한 80년 됐죠. 그런데 모든 것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당시 소련의 후신이 러시아 아닙니까? 유엔에 아주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제가 상상하는 바로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나토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아마 서구로파,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 조직, 거기에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가담합니다. 근데 그 가담을 하기 위해서는 100% 찬성을 해야 되는데 터키가 자꾸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안에서 터키를 배제시켜버리자 하는 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제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나토의 비상임 회원으로서 뭐 아시아 사람 국가로서는 최초로 지금 나토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이버 전략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정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토의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연설하는 기회에 한국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으로라도 NPT에 탈퇴하겠다. NPT라는 게 핵무기 금지 조약 탈퇴하고 우리나라의 길을 가겠다 하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외교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김숙 전 주 유엔 대사도 새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토는 과거 유고 연맹 분리 전쟁 때부터 전쟁 범죄에 대한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인해서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한다 하는 조롱을 받았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라파 서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결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합병하고 나토를 약화시켜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럽에서 몰아내려던 애초의 기도, 소위 블라디미르 피틴의 그 전쟁이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와서 만만치 않습니다. 돈바크 근처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진격을 했지만 쉽게 점령해버리려고 생각했던 예상했던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국제 질서가 재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 아래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기 날고 뛰고 난리 법석을 쳐요. 저 사람이 새로운 세계사의 진운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흡사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맞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고구려 말기에 저 무력만 세다가 막 포음을 잡았더니 영계서문하고 비슷해요. 근데 영계서문이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아들 남건의 불화, 그게 내부의 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던져줬던 신라의 김춘추가 가서 삼한통일합시다 하고 무슨 수작을 걸어서 수작을 거니까 영계서문이가 아이 새파란 초립덩이가 하나 와가지고 뭐 삼한통일을 해? 이 자식 웃기네? 이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재판도 없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영계서문의 말 한마디에 그냥 칼만 한번 씩 돌리면 그냥 목에 그냥 대동만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참 위기일발의 역사적 순간에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가 이 한반도에서 제일 적은 쪼매한 제일 스몰리스트 간추리에서 제일 적었어요. 물론 화랑, 관창 뭐 이런 화랑도 정신은 살아있었지만 국세가 가장 약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천하의 명장 김유신이 나타나서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에 딱 포진을 했어요. 10,0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그래, 니들이 김춘추를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이 쳐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평양성까지 가서 영계서문의 목을 반드시 따겠다. 단호한 입장을 취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실현됐더라면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지는 모르나 평양도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10,000 명의 결사대라는 건 무섭거든요. 말 타고 지쳐서 가보세요. 그래서 영계서문이가 겁이 나서 김춘추를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구해가 나온 김춘추가 그 천하를 삼한을 통일합니다. 제가 이 예를 새삼스럽게 인용하는 이유는 이 한반도 역사를 끌어가는데 일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절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온갖 돈 모아갖고 그냥 유도탄 만들고 ICBM 뻥뻥 쏘고 하니까 이쪽 사람들 얼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말이죠. 쩔쩔매고 앉아 있어요. 이것도 정도와 시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나토 방문을 계기로 했어. 우선 일본과의 대화와 외교를 정상화시키십시오.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 원상 회복했다는 얘기가 그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그쪽에 그때도 기시다 외무상인 것 같은데 또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맞을 겁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역사적 결착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착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외교를 하는데 한 사람의 입맛만 맞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국가 대 국가에 계약하고 사인했어요. 근데 그래서 문재인이 와서 그거 무효해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제정치에서 저 사람은 무슨 약속을 해도 그냥 그만둬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꼭 북한이 남한에게 하는 짓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7.4 공동성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효. 우리 안 지킨다 해버리고. 그거 보세요. 판문점 뭐 개방하고 뭐 남북 뭐 이산가족 뭐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거기다 지어놓은 대한민국 소유의 건물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왕자 씨 그 방문 갔다 총 쏴서 죽이고 지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국제무대에 이런 무례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960년에 대학 1학년이 돼가지고 쭉 소위 말해서 정치학 공부를 했습니다. 소위 political science를 쭉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뭐 신문 만들고 잡지 만들고 모든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북한과의 공존과 화해 문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판문점 공동 개발안도 그 제 아이디어입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다가 중단돼 있어 어디선가 또 그 연구하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판문점이고 좌시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쟤들은 원자탄 빵빵 만들고 탄도탄 만들고 깠다가만 때려버리겠다 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굽세를 그리면서 맨날 아우성 치고 그나마 북한 주민들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코로나 약 중에 약도 안 받고 이건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강력한 무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일각에 의하면 한일 간의 공동 핵개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일본하고 뭐 그런 걸 같이 하자는 데는 아직도 넘어야 할 감정의 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나로의 발사 성공했죠.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유엔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 정상화 시켰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반대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반대하고 딴소리 하면 당신은 김정은 앞잡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김정은이가 하는 대남 공작전선에 도구가 돼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가는 당신들 당합니다. 다 뽀록이 납니다. 뽀록이란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간 다 들통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비밀에는 없다. 감추고 싶은 마음마저도 탄로나는 법이다.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이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우리도 핵무장 한다는 그런 결의를 전 국민적 입장에서 발표하면 아마 김정은이의 가슴도 떨릴 겁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조심스럽게 대화의장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수출하고 뭐 다른 짓 하고 그냥 뭐 예술 문제 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국방 문제를 제대로 안 했어요. 또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간섭해. 야 니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핵우산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저 성주 7곡에다가 미군이 말이지 레이더 갖다 좀 갖다 붙이는 걸 가지고 난리 법석을 주고 말이야. 거기에 뭐 물자 들어간 걸 그 성주 사람들 선동하고 계속 맞게 만들고 말이야. 에? 그 박근혜 시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공천받고 국회의원 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성주에 사드를 반대하는 거야. 이런 미친놈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못 잡고 때려 죽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또 근데 뭐야? 성주 국회의원도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뭐 사드가 말이야 그 뭐 굉장히 그 뭐 나쁜 뭐요 그 뭐라 그러지? 나쁜 전파, 전자파가 있어갖고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런데 요새 나타난 거 보죠. 조사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것을 발표 안 한 놈이 문재인이야. 그게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아서 싼 거예요. 짠 거야 아니라 김정은의 앞잡이 대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원구성 빨리빨리 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홍 전 의원 하는 짓거리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원구성 빨리빨리 하고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먹었으니까 법안 심의하는데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장은 제2당 줘야 하는 게 당연하고 당신들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집에 가서는 자식들을 어떻게 봅니까?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전운이 세계의 국제정세, 소위 글로벌 시츄에이션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핵무기만 가지고 있지 못할 뿐이지 반도체니 무슨 뭐 항공이니 그런 기술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북한도 우리한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참여를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은 정책의 명운을 걸고 우리도 핵무장 하게 되면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을 과감하게 국제 무대에서 발표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역사의 영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윤석열이가 잘해갖고 영웅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몇 사람은 있겠죠. 우리는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차분하고 안정된 기운에서 통일 문제도 따지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로 발사 성공 그 제 고향 옆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어제 안 하고 어쩌고 한다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제대로 이 순수 한국의 기술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만만치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긍지를 가지시고 일본과의 같이 핵무기 공동 개발은 저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제 삼각 동맹 체제에서
또 기술장의 교류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를 설득하세요. 바이든은 지금 보아하니까 국내외로 많이 밀려요. 리더십이 좀 약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다음번 재선이 사실상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오느냐?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본심은 골치 아픈 한반도에서 빠지자. 빠지기 전에 대한민국에게 핵무기를 가지도록 해줘야지. 당연하게 해야죠. 이제는 떳떳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자주국방을 위해서 카타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박정희한테 나가려면 나가라. 우리는 우리 지키겠다.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뭘 만들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불초소생의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전 국민의 공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죽창것만 부르던 사람들도 자기 입장을 잘 정리해서 그쪽에 김대중 같은 사람도 다 한일 다 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참으로 세계사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말을 보내면서 주중에서 제가 지금 핵무기 얘기했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까 제가 생방송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우리 참모들에게 나로 발사됐냐? 그게 성공이 잘 됐습니다. 한 말을 듣고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하루 연기됐다는 보도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그동안 저에게 펀드로 지원해 주셨던 분은 8월 31일까지 펀드를 다 갚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집을 전세를 내고 반전세의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월에 얼마씩 내는 걸로 붙여서 제가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동안 여러분 도와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8월 말일까지는 어김없이 여러분의 돈을 다 돌려드리는, 이자를 붙여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